안녕하세요, 강한무석입니다. 오늘은 NBA 3경기밖에 없어서 사실 영상을 이렇게 업로드 안 하려다가 또 그래도 업로드 하려고 합니다. 오늘 그 3경기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평소에 영상을 최대한 분석 시간을 줄이고 좀 짧게 만들려고 해 보시는 분들을 이제 생각해가지고, 근데 오늘은 3경기밖에 없으니까 좀 편안하게 영상 길이를 좀 생각하지 않고 편안하게 한번 영상을 찍어 볼게요. 오늘 있었던 경기는 사실 뭐 마이애미나 아니면은 세크라멘토 대 피닉스, 이거 오버 안 건드렸으면은 또 괜찮은 결과가 좀 있으셨을 텐데, 세코 피닉스 오버 이게 터진 거는 좀 대참사긴 해요. 마이애미도 어떻게 보면 라우리의 무득점 대참사, 거의 자연재해급이었는데, 뭐 그럴 수도 있긴 한데 사실 이거 마이애미 라우리 무득점은 좀 충격적이긴 하네요. 충격적이에요. 덴버가 요키치의 강함에 대해 말씀드렸는데 윌바튼까지도 요키치를 도와주면서 요키치가 진짜 너무 잘하긴 한다. 이거를 어떻게 팀 캐리했네요. 수비 공격 그냥 다 해주면서 완전 캐리를 했는데, 마이애미 원정 확실히 좀 조심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 올 시즌에 특히 마이애미 기복이 너무 좀 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게 아쉽다. 덩컨 로빈슨 또 오늘 그래도 야투가 나쁘진 않았네요. 근데 뭐 일단 그렇고, 오늘 전 경기 3경기밖에 없지만 전체적인 그래도 한 줄 평을 한다면은 배당 대비 메리트가 없다. 이 말이 뭐냐면은 배당 대비했을 때 터질 확률이 낮지 않다라고 봅니다. 누구나 보는 미러키승, 유타승, 클리퍼 승이거든요. 저도 핸디캡 말고 일반 승패로 접근했을 때는 똑같이 봐요. 그리고 그렇게 보는 게 맞는 날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배당적인 메리트에서 솔직히 모르겠어요. 솔직히 터져도 크게 이상해 보이진 않는다라고 보이고, 좀 그래도 3경기밖에 없기 때문에 나름 그래도 좀 디테일하게 설명하려고 해볼게요. 일단은 필라델피아 대 미러키 경기인데, 일단 조엘 엠비드가 코로나로 아웃이 된 점, 오늘 영상 올라가는 시점 기준으로 오늘 있었던 뉴욕 닉스 경기에서 엠비드가 빠졌고, 제가 뭐 미첼 로빈슨이나 노엘, 뉴욕 쪽에 이제 센터 중에 둘 중에 한 명이라도, 둘 다 GTD 불투명이 떠 있었는데 둘 중에 한 명 정도만 나오더라도 이거 뉴욕 닉스 마인 본다, 그리고 필라 승 오바 본 건 없었던 걸로 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뭐 노엘이 나왔고 미첼 로빈슨은 아웃이 됐고 결국 뉴욕이 이겼어요. 그러니까 필라델피아가 지금 엠비드, 토바이스, 해리스, 뭐 벤시모스 뭐 그렇다 치더라도 어쨌든 빠져 있으니까, 이런 가장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세스코를 제외하고 뭐 선수들이 빠져 있기 때문에 이 개개인의 선수들이 지금 필라는 어쨌든 간에 이기려면은, 제가 지난 시카고 때도 말씀드렸는데 지난 분석에서 다 잘해야 돼요. 한 명도 빼놓지 않고 다 잘해야 된다. 전부 두 자릿수 득점 이상 해줘야 되고, 드러먼드가 지난 경기 오늘 경기 리바를 엄청 잡았긴 했지만 그것만큼 또 해줘야 되고, 뭐 세스커리 3점 무지하게 꼽아야 되고 뭐 그런 사이즈인데, 그나마 좀 해볼 만한 미러키를 만났어요. 미러키의 문제가 뭐냐면은 선수들이 너무 빠졌다. 벤치가, 그래서 벤치의 선수들이 주전으로 올라오잖아요. 그레이슨 알렌도 어쨌든 간에 디빈첸조랑 드루알레데가 디빈첸조까지 나온다면은 벤치에서의 자원이고, 벤치의 생산력, 화력이 너무 떨어집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지금 미러키에. 와라, 오젤레, 쿤보 형, 이런 선수들이 사실 벤치가 그래도 어느 정도 제 몫을 해준다는 기준을, 저는 진짜 좀 그래도 좀 20득은 좀 아쉽다고 생각하고 30득 이상은 좀 뽑아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얘네는 솔직히 20득도 물론 가비지로 가면은 뭐 똥경기니까 가비지 게임에서는 이제 뭐 득점을 더 많이 올릴 수 있어도, 빡빡한 경기에서 얘네 세드한테 20점 이상을 20점도 좀 쉽지 않아 보여요. 제가 볼 때는 30득은 진짜 힘들어 보이고, 그런 상황에서 주전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은데 쿤보의 어깨가 너무 무겁다.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미러키가 좀 문제를 발생하고 있는 걸로 보이고, 어쨌든 이게 주전이 너무 빠지다 보니까 수비적인 부분에서도 미러키가 좀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럼에도 경기가 진행될수록 좀 나아지는 부분이 뭐 내부적으로는 좀 있겠죠. 그래도 그런 부분에서 일단은 제가 이 경기 일단 미러키 승을 봤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뭐 핸디나 뭐 언어버도 차차 말씀드릴 건데, 어쨌든 이렇게 승 쪽을 본 이유는 확실한 에이스의 존재예요. 농구는 1옵션이 있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특히나 이제 비슷하게 흘러가더라도 4쿼터 클러치, 4쿼터를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또 말씀드리면 4쿼터에 이제 승부를 결정짓는 타임을 클러치 타임이라고 해요. 농구에서는. 그러니까 클러치 타임에서 확실하게 믿어줄 수 있는 자원이 있는 미러키고, 필라델피아는 어쨌든 간에 이 선수들 전체적으로 뭔가 잘 융화가 돼야 되고, 물론 쉐이크 밀튼이 선발로 나올지 모르겠어요. 벤치로 갈 수도 있고 뭐 코크마즈가 나올 수도 있고 한데, 어쨌든 간에 전체적으로 확실하게 믿어줄 자원이 없다. 결국 1옵션 쿤보가 있기 때문에 쿤보를 위한 뭐 세팅을 해놓는다던가, 뭐 결국 쿤보가 해줄 사이즈지만, 지금 필라델피아는 이 클러치 때 누가 슛을 던져야 될까요? 아마 그나마 믿을만한 세스 커리가 던질 텐데, 뭐 잘해주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지만, 어쨌든 3점이잖아요 주로. 물론 요즘 이번 시즌 세스 커리는 점퍼도 미들레인지 게임도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한데, 확실히 쿤보에 비해서는 좀 떨어지는 모습이고, 지금 필라델피아 이기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 잘해야 되는데, 주루 할러데이 이 선수가 얼마 전에 돌아왔어요. 근데 어쨌든 지금 미러키에서 필요한 부분은 이 주루 할러데이의 수비적인 부분보다는 오히려 크리스 미들턴 같은 좀 득점력이 쿤보와 원투펀치를 좀 이뤄줄 수 있는 득점에 있어서 좀 더 필요하거든요. 왜냐면 벤치가 안 되니까. 근데 주로 할러데이는 그 부분에서 확실히 메꿔줄 자원은 아니에요. 심심하면 야투 20%대를 찍는 선수고, 지난 경기도 야투감이 좋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서 미러키가 고민이 있는데, 오늘은 그래도 주루 할러데이의 좀 진가가 나올 수 있는 경기들이에요. 그러니까 주루가 누구를 마크하던 한 선수 정도는 충분히 좀 똥을 싸게 만들어줄 수 있다라고 보입니다. 제가 볼 때 말씀드렸잖아요. 필요한 다 잘해야 된다고. 근데 주루 할러데이의 수비력과 조지일도 좋은 수비수예요. 그러니까 가드진을 봤을 때 충분히 필라델피아 선수들이 누구 하나 정도 날뛸 수가 있어도 전체적으로 다 날뛸 만한 사이즈를 만들어주지, 그 전체적으로 날뛸 만한 필라델피아가 그런 사이즈를 뭐라고 말해야 돼? 어쨌든 그렇게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 두 선수가 수비가 되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쿤보가 결국 좀 해주지 않을 경기로 보고 있고, 핸디캡에서도 그래서 또 밀마를 봐요. 밀마를 보는데 6.5잖아요. 밀마를 보는데 어쨌든 벤치가 미러키는 약하다. 심지어 지금 미러키 벤치 필라 벤치 비교하면 필라 벤치가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이제 미러키 쪽을 좀 더 보는 일을 말씀드리면, 필라가 백투백, 뭐 개나 소는 아실 텐데 백투백 경기인데 닥리버스가 지금 있는 선수 7인 로테이션을 가동하고 있어요. 7인 로테이션.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선수들을 갈아 넣고 있다. 믹서기에 갈아가지고 그냥 넣어서 마시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백투백이잖아요. 심지어 얘네 지난 경기에서 거의 다 40분씩 뛰었어요. 40분. 또 NBA를 농구를 잘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말씀드리면은 40분 뛰면은 진짜 갈아 넣은 거고요. 37분 정도만 뛰어도 좀 많이 뛴 거예요. 정규 시즌 기준으로 했을 때. 로테이션이 그래도 좀 잘 돌아가고 했다고 해서 체력적인 문제가 크게 없을 거라고 보는 시간대는 30분에서 35분 정도 사이에 돌아갔으면 나쁘지 않다라고 보는데, 어쨌든 너무 많이 뛰고 있다. 근데 백투백 경기고 확실한 에이스의 부재, 여러 가지로 봤을 때는 미러키 사이드를 보는 게 제가 볼 때 맞아 보이고, 언어버 같은 경우에는 제 생각에는 기준점이 높게 잡혔다라고 생각합니다. 220.5잖아요. 222.5잖아요. 높게 잡혔어요. 이게 오즈들이 어떤 생각으로 이 경기를 이렇게 기준점을 높게 잡았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사실 필라델피아가 이기려면 달려야 될 것 같긴 해요. 제가 볼 때 달리는 농구를 좀 해야, 지금 이렇게 상대로 지공하면 못 이길 것 같거든요, 필라가. 그래가지고 좀 높게 준 것 같긴 한데, 글쎄요, 225점이면은 최근 NBA가 그래도 아직까지는 저득점 양상이 뭐 시즌 초반보다는 확실히 더 두드러진다고 보기는 어려운데, 아직까지는 그래도 낮지 않은 기준점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거를 오버보기에는 제가 볼 때 좀 쉽지 않아 보이고, 어쨌든 미러키도 뭐 두 팀이 달린다 할지라도 이렇게도 벤치에서의 득점 가담이 좀 힘들어 보이고, 필라도 이게 선수들이 좀 지쳐 있을 걸 감안하면은 언더 쪽을 보는 게
달리려고 하다가도 좀 지쳐서 나중에 못 달리지 않을까요? 언더 쪽을 보는 게 맞다 생각 듭니다. 이렇게 봅니다. 유타 대 애틀란타. 이 경기는 결국에는 이제 애틀란타 백투백이고, 애틀란타 백투백 경기고, 유타 이제 홈에서 펼쳐지기 때문에 저 역시도 이 경기는 개나 소나 보는 유타 승을 똑같이 보긴 하는데, 결국 유타의 올 시즌 가장 큰 고민거리가 뭐냐라고 했을 때, 물론 부상, 선수들이 좀 부상에 대한 위험이 좀 있는 것도 있지만 벤치에서의 조던 클락슨의 부진이에요. 물론 지지난 경기인가 한번 30득을 꼽긴 했어요. 근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올 시즌 지난 시즌에 비해서 확실히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지난 시즌에는 심심하면 30득 이상씩 꼽았거든요. 근데 얘가 올 시즌에는 한 자릿수 득점도 꽤 많이 기록을 하고 있는 모습이다. 그 부분에 있어서 유타가 좀 확실히 지난 시즌보다 화력적인 면에서 좀 떨어지는, 지난 시즌 그냥 심심하면 120득 꼽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유타가 확실히 좀 부재가 있고, 어쨌든 도노번 미첼의 몸 상태가 그렇게 막 계속 GTD 뜨고 하는 걸 봤을 때는 좋아 보이는 상황도 아니고, 근데 요 경기는 그래도 지금 애틀란타 수비가 안 됩니다. 디펜시브 레이팅에서 한참 좀 떨어진 최하위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공격 쪽에서는 사실 해줄 자원들이 좀 많거든요. 존 콜린스 야투 좋고, 그래도 트레이 형이 있고, 뭐 보그다노비치도 괜찮아요. 괜찮고, 벤치에서도 여러 선수가 있잖아요. 애틀란타는 뭐 허더도 있고, 캠 레디시, 뭐 루윌, 갈리나리. 사실 얘네보다는 최근에는 얘네에 대한 의존도가 더 높긴 하지만,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래도 아까 제가 30득을 기준으로 말씀드렸는데, 충분히 그래도 30득 정도는 평균 이상은 해줄 자원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수비가 안 됩니다. 그렇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렇기 때문에 유타가 최근에 그래도 지난 경기에서 미첼이 똥을 쌌고 조던 클락슨이 똥을 싸긴 했지만, 이거 애틀란타를 맞아서 그래도 공격력적인 부분에서 좀 그래도 기대를 해볼 만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애틀란타 역시도 제가 볼 때는 백투백 경기이긴 하지만 이 팀이 젊은 팀이에요. 애틀란타는 아까 필라델피아 뭐 그렇다 치더라도 애틀란타는 젊은 팀. 그나마 좀 백투백, 물론 이게 근데 사실 서부 원정이라서 어느 쪽을 조금 더 봐줘야 되는지 저도 약간 가늠하기 좀 힘든데, 서부 원정이라서 확실히 힘들긴 하거든요. 애틀란타 동부에 있는 팀이고, 뭐 유타나 지난 경기 뭐 피닉스나 그 전 경기가 어디였죠? 피닉스 다음에 골스, 오늘 경기 골스였죠. 골스 다 서부에 있는 팀이기 때문에 서부 원정을 연전하고 있는 입장에서 체력적인 문제가 어떻게 될지까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젊은 팀이라는 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열심히 뛰겠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애틀란타가 공격력 충분히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이거 유타가 의외로 좀 쉽게 가져갈 만한 사이즈는 아니지 않나. 7.5 정도면은 애틀란타 프렌 쪽을 보긴 하는데, 좀 더 높았으면은 그냥 프렌 보고 넘어갔을 텐데, 사실 저는 기준점에서 놓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준점에서 놓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좀 애매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 언오버 같은 경우 221.5예요. 이게 오히려 필라델피아 경기보다 낮은 기준점을 받았는데 오바 봅니다. 오바. 그러니까 유타의 공격력도 수비가 안 좋은 애틀란타 상대로, 양궁 농구가 지난 시즌만 못하긴 하지만 공인구에 대한 문제도 조금 있어 보이고, 좀 그래도 살아난 공격력을 2연패 중이잖아요. 유타가 살아난 공격력을 제가 볼 때 보여줄 걸로 보이고, 애틀란타도 그래도 한 110점 정도까지는 어떻게 기대해볼만 할 것 같아. 100점 후반대나 그 정도 기대해볼만 할 것 같고, 유타가 110점 이상 해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애틀란타 역시도 그래도 100점 후반대 까지 해줄 가능성이 높아 보일 때는, 제가 볼 때는 221.5면은 오바를 찍는 게 맞아 보입니다. 이게 한 224.5, 5.5 되면 이거는 좀 빡세긴 하거든요. 근데 1.5잖아요. 양팀 나눴을 때는 110점대, 요 정도 사이즈는 제가 볼 때 오버의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유타승, 애틀란타 7.5 프렌, 221.5 기준 오바. 근데 아무래도 저는 이거 애틀 프렌은 당연히 좀 불안하고, 오바 쪽이 굳이 이 경기에서 배당 높은 걸 건드리겠다 하면 저는 오바 쪽이 좀 더 낫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인데, 뭐 그렇게 엄청 좋아 보이는 것까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LA 클리퍼스 대
포틀랜드. 이 팀이 벌써 세 번째 맞대결이죠. 지난 매치업에서는 맞대결에서는 2번 있었고 각각 홈팀이 압도적으로 승리했습니다. 특히나 이 두 팀의 지난 맞대결에서는 이제 원정팀의 극심한 야투 부진이 이어졌었고, 두 번의 맞대결에서 원정팀들 각각 이제 뭐 클리퍼스나 포틀랜드 원정의 포지션에서 100점도 못 뽑았습니다. 100점도 못 뽑았던 부분이 있고, 일단 이 두 팀의 상황은 제가 볼 때는 지난 맞대결에서보다 두 팀이 나아진 모습. 그때 당시에는 사실 클리퍼스도 상당히 부진했을 당시고, 포틀랜드도 뭐 릴라드는 그때는 아예 맛이 가 있던 상황이고, 맥컬럼이 좀 해주는 모습에 코빙턴도 마탱이가 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맥컬럼 혼자 해주고 뭐 마탱이 갔는데, 코빙턴이 지난 경기부터 그래도 야투감을 회복해서 두 경기 연속 그래도 두 자리 이상 득점을 해주면서 확실히 살아난 야투감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 포틀랜드가 나아진 부분이고, 릴라드도 레이커스전에서 이제 잘했잖아요.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사실 이게 포틀랜드가 올 시즌 원정에서 엄청난 부진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레이커스전이 원정이었다. 근데 릴라드가 잘했다면은 조금 그래도 이 경기를 다르게 볼 만한 여지가 있었다고 보는데, 아니면 상대가 레이커스가 아니었더라도 릴라드가 뭐 다른 팀 상대로 원정에서 잘했다 이러면은 좀 확실히 어떤 부분을 좀 다르게 보려고 노력을 했을 텐데, 아니면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을 텐데, 아직까지 포틀랜드는 원정에서 잘한 적이 없어요. 이거 클리퍼스는 최근에 거의 모든 선수들이 잘해주고 있고, 벤치 뭐 티렌스 마니나 루크 캐너드, 그리고 요즘 좀 떠오르는 할스텐 스테인 다 잘해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티렌스 만 같은 경우는 항상 1인분을 해주는 유형이에요. 1인분 이상을 해주는 유형이에요. 이런 선수의 유형은 허스를 뛰어나고 뭐 빠르기 때문에 돌파나 뭐 커딩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좋잖아요. 야투도 뭐 3점도 그래도 꽤 쏠 줄 아는 선수고, 이런 애들은 나오기만 해도 기본적으로 1인분 이상입니다. 추가로 이제 루크 캐너드도 초반에는 좀 야투 부진 이어지다가 최근 경기에서 야투감이 확 살아난 모습을 보여주면서 계속해서 잘해주고 있는 모습. 할텐슈티는 제가 볼 때는 꽤 괜찮은 백업 빅맨 자원으로 보여요. BQ가 좀 괜찮은 백업 빅맨 자원으로 보여서 주바치를 잘 뒷받침해 줄 거다. 어쨌든 이바카도 복귀했다. 지금 포틀랜드는 앤서니 사이먼스 말고는 믿을만한 벤치가 없어요. 특히나 이제 사이먼스도 사실 야투에 어쨌든 의존하는 선수고, 지난 경기는 부진했어요. 올 시즌 계속 잘하다가 지난 경기 딱 부진했는데, 어쨌든 간에 그래도 올 시즌은 좀 무서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얘 외에 다른 선수들, 뭐 레리 낸스 주니어나 코디 잘러, 리틀, 너무 아쉬운 모습을 포틀랜드 벤치에서 보여주고 있다. 결국 사이먼스나 득점적인 지원을 계속해서 해주고, 얘네가 특별한 모습을,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벤치에서도 클리퍼스가 나와 보이고, 어쨌든 포틀랜드가 원정 야투에 대한 그런 기복이라고 해야 되나? 그 부진을 아직까지 어떤 경기에서 깬 적이 없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거는 확률상으로 당연히 클리퍼스 쪽을, 최근에 흐름이 좋은 클리퍼스 쪽을 보는 게 맞아 보입니다. 클리퍼스 선수들이 야투감은 전체적으로 살아났어요. 시즌 초반 레지 잭슨 부진했다 살아났고, 바툼도 요즘 괜찮고, 뭐 티렌스 만도 요즘 야투까지도 해주면서 더 좋은 모습, 캐너드 살아났고요. 상황에서 클리퍼스의 승을 안 볼 수는 없는 경기고, 3.5 기준이면 많이 봅니다. 클리퍼스 많이 보고, 기준점이 근데 220, 다 오늘 기준점이 고만고만해요. 제가 볼 때는 유타나 클리퍼스 기준점은 그래도 적당히 잡힌 것 같고, 필라델피아는 좀 높게 잡힌 것 같긴 한데, 221.5 오바 봅니다. 그러니까 두 팀이 어쨌든 지난 두 번의 맞대결에서보다 조금 둘 다 나아졌어요. 둘 다 나아진 모습이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야투적인 부분에서 나아진 부분이 제가 볼 땐 꽤 큰 부분을 차지한다고 보거든요. 클리퍼스도 레지 잭슨 살아났고, 캐너드 잘 터지고 있고, 그러니까 야투가요. 그리고 포틀랜드 역시도 코빙턴의 야투가 살아났고, 뭐 릴라드도 그때 당시 맞대결만 해도 3점이 아예 없었어요, 시즌에. 그러니까 거의 말도 안 되는 거죠. 호날두 메시가 전성기 시절에 시즌 초반 5경기 연속 득점이 없었던 그런, 뭐 거의 말도 안 되는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최근 경기에서도 살아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맥컬럼 그래도 있고,
뭐 이런 상황에서 득점에 있어서 확실히 지난 두 번의 맞대결에 있어서보다 훨씬 더 좀 많이 나오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 싶고, 굳이 본다면 그래도 오바 쪽을 보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보고 오늘 분석은 여기까지고요. 사실 뭐 금액적인 부분, 배팅에 대한 금액적인 부분에 있어서 조금 잘 모르겠긴 해요. 막 확 좋아 보이는 건 없는데 그렇게까지 엄청 나빠 보이는 것도 없기도 하고, 이렇게 막상 분석하고 보니까. 어쨌든 간에 여기까지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좀 부탁드리겠고요.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